BTV 전주방송은 시청자의 뉴스 보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주와 전주 소식을 차례로 연결해 볼 텐데요. 박영환, 이평강 주민통신원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완주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완주구는 지난 2021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완주형 문화 공동체 활성화가 진행 중인데요. 박영환 통신원, 먼저 법정 문화도시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로 문체부에서 지정합니다. 완주구는 2019년 문체부로부터 조성 계획을 승인받아 예비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예비 사업을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 2021년 전국 82개 군 지역 중에서 최초이자 호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차별화된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 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주군이 공동체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 문화도시라는 개념도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완주군은 지난 2018년부터 공감, 공유, 공동, 공생, 공간이라는 큰 주제로 지역 문화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사람과 공동체에 주목해 왔습니다. 지역 문화 성장 주체인 컬처 메이커를 양성하여 지역에서, 마을에서 3, 4, 5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문화 활동가를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주가 꿈꾸는 공동체 문화도시는 자기 주도적인 주민들이 문화적 방식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신뢰를 형성하고 자신의 삶은 물론 보다 나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지원 사업의 문턱을 낮추어 완주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활동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 또한 컬처 메이커 사관학교를 통해 양성된 활동가인데요. 완주군 동상면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여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완주형 문화도시 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완주 문화도시는 실험적인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인 활동가를 양성하는 컬처 메이커 사관학교, 공동체 성장을 위한 메이드인 공공 준비형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문화에 대해 소통하는 대표 없는 회의, 공공의 목적으로 문화적 공간을 문화적 가치로 재발견하는 문화장날, 우리 마을에 필요한 교육 및 주제를 제안하고 배울 수 있는 시민 자율학교 등 15개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네,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는 문화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혹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문화 공동체가 있다면요? 네, 2019년도부터 예비도시부터 현재까지 30여 개의 완주형 문화 공동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 처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일반인들과 함께 문화활동의 주체로 활동하는 완주 상관의 아리아리 공동체가 있으며 완주 삼례에서 엄마들이 교육 목적으로 학교 폭력, 환경 문제 등을 다룬 연극 공동체 창현, 완주 동상에서는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석산 색소폰과 울망초 봉사단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연석산 색소폰 공동체는 2020년도부터 완주 동산면 10평마을 주민 3명이 모여 처음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회원수가 23명으로 완주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완주가 꿈꾸는 공동체 문화도시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완주 문화도시는 오는 2025년 법정 문화도시가 종료되어도 발굴된 공동체가 지원 사업 없이 자력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네,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예술 공동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전주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전주에서 진행된 생명사랑 캠페인에 대한 소식이 준비되는데요. 이평강통신원 이 행사 규모가 꽤 컸다고 들었습니다. 이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이번 캠페인은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운동센터 전북지회가 주최하고 전주, 익산, 진안, 장수 등 여러 교회들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전주 제자교회에서 생명 공습 경보라는 주제로 생명사랑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강에서는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데요. 특히 전주에서만 한 해 130명 정도가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강 이후에는 풍남문과 한옥마을 객사 일대에서 생명 뒤에 마침표가 없다.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세요와 같은 문구의 피켓을 들고 진행하는 캠페인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물티슈 2,000매를 나눠 드리기도 했는데요. 물티슈에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 109번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꽤 의미가 있는 캠페인이었을 것 같은데 통신원께서도 이번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를 하셨다고요. 아이들도 뭔가 느끼는 게 좀 있던가요? 네, 저도 제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이 많았는데요.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나는 소중하다라는 문구를 읽으며 걸었고 피켓을 들고 생명은 소중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뭉클했어요. 걷다 보니 아이들이 조금 지치기도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조차 아이들에게는 좋은 기억이 된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의미 있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시민들도 아이들이 외치는 생명 존중 메시지에 더 따뜻하게 반응해 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살의 신호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캠페인의 가장 큰 의미 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걷기 캠페인은 매우 단순한 행위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에게 물티슈를 나눠드리며 생명은 소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전달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티슈에 적힌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살은 큰 변화보다도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캠페인을 통해 보여준 따뜻한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캠페인이 그 시작점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나 자신과 어쩌면 나 몰래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을 날을 맞아 진행된 생명사랑 캠페인 소식 여기까지 됐고요. 앞서 법정 문화도시 완주의 활발한 문화 공동체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주문통신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